그러면 저희 이제 원래 제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두 분만 모셨는데 두 분만 단촐하게 모시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두 변호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연휴에 막 저희 원고 좀 주실래요? 예. 저는 일단 네. 메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전하고 요리하고 음. 막 그렇게 음식을 많이 안 하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있죠. 네, 저희 친정에서도 네.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는 걸로 그냥 외식 가족 외식으로 아, 잘하셨네. 이제 예, 저희 시댁에서도 네, 이제 네, 가족 네. 외식으로 그래서 네, 내일 이제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예 외식으로 대체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보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좀 고향이 좀 먼데요. 어디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네. 보수의 성지. 그러네. 네. 네, 태극기 근데- 휘날리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네. 못 갈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좀 사실 밀린 일도 좀 있어서 밀린 일들 좀 하고 약간 좀 쉬려고요. 제가 좀 쉬지를 못해서 최근에 그동안. 그렇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추석을 보내고 네. 계시군요. 그리고 이렇게 시댁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외식으로 네, 외식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쁜데 이진숙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대체? 아니 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체포적 두 분도 그렇게 예상하시잖아요. 체포적 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 구속적 부심은 모르겠지만. 구속적 부심도 거의 없죠. 그 뭡니까 이게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긴 한 거예요. 뭐 아, 구속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뭐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네네네. 이게 재밌는 게 그 지금 하필이면 이제 지난 정권 관련된 내란과 뭐 이런 직감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더 이렇게 인신 구속에 더 신중하고 네. 더 인권을 더 보호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저도 이제 체포적부심을 한 2번인가 해보긴 했어요. 네네. 근데 해본 변호사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체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네네. 시간으로지잖아요. 네네. 체포는 그래서 이거 적부심까지 하면은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사실 별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적부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장의 판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며칠 사이에 다른 판사가 뒤집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잘 안 됩니다. 특히 체포사법이 잘 안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풀어준 것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좋습니다. 원칙이 이거니까. 다만 이제 이런 기준이 앞으로 인신구속 모든 인신구속에 있어서 네네네. 인신체포 구속에 있어서 다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신유진 변호사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아, 결과에 대해서. 일단 뭐 지금 김필성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과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정말 몇 시간 전입니다. 네네. 뭐 48시간 안에 그 뭐 몇십 시간 전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러니까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무력화시킨다는 게 법원 내에서도 이게 뭐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되면서 뭐 어쩜 그렇게 인권 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참 신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결정문을 남겼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맞아요. 왜 이걸 급하게 했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거 담당 변호사가 이런 거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풀어준 거예요. 결정문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결정문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하게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다 인정했어요. 공소시효가 다가오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거는 공소시효 10년이야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수사 미룰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히려 언론에 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이미 이제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완료됐고 모든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 조사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인신 구속에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준 거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유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중해야 되고 인신구속은 그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서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네. 그 체포영장에서 네. 그 체포 적부심하고 구속 적부심하면 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풀어준 게 뭐 다시 얘기하지만 뭐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그다음에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게 네, 헌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네.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좀 적용됐으면 적용되느냐. 좋겠다는 생각. 일반인에게도. 예, 예. 그리고 공소시효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제가 지금 법을 찾아봤더니 이제 네. 찾았는데 이제 그 공직선거법 268조입니다. 사망에 이게 공무원인 경우에 10년으로 연장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관련하여라는 규정이 이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제 10년을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준숙 전 위원장이 문제되는 거는 유튜브 나가서 말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직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나중 뭐 법정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6개월일 가능성이 있다. 네, 6개월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직위를 유튜브 나가서 얘기하는 게 방통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출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이 법조문은 지금 뭐 사실 왜곡되게 또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담당 변호사가 네. 그 경찰에서 아예 혐의에 이거를 이제 직무를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삼는 건데 이거는 뭐 이 자의 신분을 표시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저는 이 경찰에서 최종 법률 법조문을 적용될 법조문을 뭐 경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뭐 자신의 SNS 상에 공개를 하면서 공소시효도 긴데 왜 신속 조사를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건데 전혀 이 체포 적부심 결정한 네. 결정문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보입니다. 결정문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되니까 불법 체포가 확인됐다. 이게 전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이준석 위원장이 네. 전 위원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네. 석방돼서 한 얘기가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하는 법원이 거예요. 발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한 것도 법원에서 한 게 맞는데 그렇죠. 영장도 법원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아이, 그거 체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틀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체포가 불법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 영장 발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거면 풀어준 법원의 판단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지금 법적인 그런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 국민은 왜 그런지. 근데 그러면 자 이준숙 위원장 수사에 대해서 그 전까지 나온 언론 뉴스를 보면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신희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미 한 차례 체포를 했었는데 네. 이 건만으로도 저는 구속을 과연 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합쳐서 치면은 몰라도 이 건만으로 별도로 경찰이 다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유튜브 발언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 아는 상태에서 네네. 구속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체포 적부심이 지금 인용되면서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하기 좀 어려워졌거든요. 왜냐하면 조사가 다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구속사유하고 체포사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구속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 지금으로서는 아마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전상마 화재 후속 보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6일 밤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 복구율이 아직까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도 하고 이러셨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신인준 변호사?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종합이 돼서 이 복구 자체를 더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과중,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누적돼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사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뭐 화재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빨리 복구되면은 좋겠지만 이거를 기화로 다른 뭐 여러 가지 불만을 거기다 얹어서 함께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일선에서 이 복구하는 사람은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구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고 있다. 그렇게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승 변호사는 모든 문제 전문가시니까 네. 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복구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게 네네. 이게 지금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맞아요.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국민들이 온 국가가 다 하고 다 쳐다보고 있어서. 있으니까 지금 그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사실 알려주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단순 화재가 아니라 네, 무슨 네. 뭐 정말 뭐 교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테러라든지 국가 위기 상황이었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 국가 전선망 시스템이 그 뭐 가상화가 됐던 뭐 이중화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셈이고요. 이게 사실 당장 이제 변호사도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법 찾아보는 건데 지금 그 저기 법제처 법 사이트 저기 안 제일 돼요? 많이 쓰는 안 사이트가 안 돼요. 오. 안 돼서 지금 뭐 의회해가지고 국회 사이트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좋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네. 다들 불편하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촉하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지금 복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그 국가 행정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셈이거든요. 그렇지.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네. 실시간으로 몇 초 이내로 저기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이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근데 맞죠. 일주일 넘은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됐다는 건 네. 지금 완전히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 높이 더 우리나라가 또 지금 어쨌든 휴전 국가 아닙니까? 네네, 휴전 맞아요. 국가고 여러 가지 안보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 두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또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또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던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K푸드 네. 홍보를 위해서 냉장고를 부탁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이죠. 네. 녹화를 마쳤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방영하는 걸 좀 묻혀달라. 네. 여러 가지 재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뭐 정상적인 비난 수준이 아니고 네네. 굉장히 이 주진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은 지금 네. 무슨 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골든타임에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48시간 뭐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흑색 선전이 맞지 않는 거를 계속 확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네. 한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주장을 하면은 그 이후로 확산되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네. 뭐 계속해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뭐 네.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박수현 대변인은 뭐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 화재 대응 아니요. 이거는 이제 또 민주당에서 네, 이제 민주당 민주당에서 의견이죠. 이제 다시 반응을 네, 하는 건데요. 네, 네. 하여간 이렇게 이 48시간 행적 동안 뭐 행적이 마치 뭐 묘연하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언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러 갔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또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주재를 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어떤 이동 동선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고 그저 그냥 흑색 선전에 아주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네. 고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네. 주진우 의원은 강유정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주장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걸 뭐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발하겠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당시에 이제 26일 사고 당시에 대통령 행적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귀국하는 중이었고 맞아요. 비행기 귀국하는 속에 중이었죠. 있었고 네. 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화재 이거 지금 하는 대책본부 보직본부에 바로 뛰어가서 네. 지휘하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 정도 그렇죠. 남짓 지났는데 묘연하다 환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리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언제 녹화됐는지 이런 것들도 JTBC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네. 물어보면 물어보면 간단한 건데 이걸 받아가지고 따옴표 붙여서 그냥 다 확대 재생되고 있어요. 보도를 하죠.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해주고 네. 있습니다. 해주고 맞아요. 있어서 사람들이 당시에 문들이 뭐 대통령이 뭐 이상한 거 했는가 보다 어디 숨어 있었나 보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성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저격수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네. 자기 주 업무고 이제 자기 주된 이런 정치적인 뭐 그런 뭐 행보인 분들은 있는데 네. 이 주진우 의원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 듯하고도 이제 의문을 제기할 만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지금 행보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사실은 고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겠다고 하고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따옴표 얘기하셨는데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돼. 남이 얘기하면 그냥 따옴표로 따다가 그냥 써요. 사실이 아니어도 자기들은 피해가겠다는 게 우리는 인용했다 이러면서 피해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가 왜 필요해요? 그럼 뭐 그냥 SNS 보면 되지 기자가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얘기할 땐 별로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 언론중재법 처음에 얘기 나왔을 그때 때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제목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된 보도로 보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자. 그러니까 본문하고 관계없이 본문하고 왜냐하면 네. 이게 하면 본문에 썼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 사실 지금 현재 특히 인터넷 위주로 볼 때는 제목들만 본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독자들이. 그래서 제목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네. 지금 현재 지금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을 별도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용어다. 이제 언론 미디어 그쪽에서 학계에서 부르는 용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언론부터 좀 이게 문제 의식을 갖고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 변호사님. 아니 이 주진우 의원은 굉장히 여태까지 했던 모든 헛발질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네. 대선 전부터도 주진우 의원이 했던 모든 말이 다 반대로 했던 것이 전적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진우 이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썸네일에 뭐라고 쓰면은 이것과 반대로 되겠다. 정말 안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자신이 이렇게 이거를 한번 떠봐야겠다. 이거는 뭐 진짜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뭐 마치 무슨 48시간 행적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공개됐고요. 그 녹화 시간 그 잠깐 빼고 바로 돌아와서 바로 다시 회의를 바로 주재했다. 네.
예, 전혀 터무니가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예. 정말. 근데 의원이라고 네, 네. 불러주기도 진짜 답답합니다. 네, 네. 본인의 그 신체 관련해서도 질병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좀 여러 가지 참 하는 말마다 예, 예. 설화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네. 없다.